있습니다. 무거운 게 좀 아래에 있어요. 부력은 이렇게 받고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이 중력에 의한 힘 있죠. 이렇게 무거운 게 아래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건 여기 안정되죠. 그런데 무거운 게 위에 있으면, 즉 무게중심이 부심보다 위에 있으면, 여러분들 부력의 중심은 항상 요 구의 중심에 있는 거죠. 도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무게중심이 부력 중심보다 위에 있으면 항상 언스테이블하고요. 무게중심이 요 부력의 중심보다 아래에 있으면 항상 안정합니다. 꼭 오뚜기 생각하시면 되죠. 오뚜기. 이렇게 잠겨 있는 어떤 물체에서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떠 있는 놈은 비록 이 무게중심이 부력중심보다 위에 있더라도 안정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설계할 때 이제 그런 개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무게중심이 부력중심도 아래에 있으면 왜 항상 안정될까?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짝힘 G와 B 사이 거리에 여러분들 두 개 FB와 W에서 만드는 모먼트는 이 식의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웨이트가 이렇게 왼쪽으로 왔을 때 보면 항상 복원되려고 하는 리스토어링 모먼트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B가 아래에 있고, 즉 부력 중심이 아래에 있고 이와 같이 이 무게 중심이 위에 있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항상 리스토링 모먼트가 작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은 좀 이게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책. 107페이지. 여러분들 여기 제 자료는 좀 잘못됐어요. 107페이지 보면, 자,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부력중심보다 배에서 아래에 있죠.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 수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제일 오른쪽 걸 볼까요? 여기 무게중심이 위에 있고 부력중심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의 모먼트를 받기 때문에 얘는 턴오버가 됩니다. 그냥 침몰해요. 옆으로 누워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무게중심은 여기 있고요. 부력중심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얘는 왼쪽으로 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모먼트를 주지요. 얘는 이런 상태라면 비록 이 배의 무게중심이 부력중심보다는 위에 있지만 항상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는 이렇게 설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부력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수위잖아요. 이게 잠겨있는 최적이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요 모양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부력 중심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 이 부력 중심을 수직으로 이거 세우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 배의 중심선 요것과 만나는 점이 요거를 우리가 메타센터라고 해서 경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심. 이 경심이 이 중심보다 위에 있으면 항상 리스토링 모먼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볼까요? 여기 경심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죠? 무게중심보다 아래에 있죠? 이런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 그 턴오버가 됩니다. 오버터닝이 되죠. 얘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되는 비록 무게중심이 부력중심보다 위에 있지만 이 경심이라고 하는 이 경심 높이가 이 무게중심보다 위에 있으면 항상 안정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길이 G와 M 사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안정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배에서의 무게중심은 자꾸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제일 좋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그림이 달라졌는데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부심보다 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면 항상 안정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물선에서요, 무거운 거는 요 배 밑에다 싣습니다. 그래야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실제 설계할 때, 배를 설계할 때, 요 경심 높이가 항상 0보다 크게 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작도에 의해서 요거를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참 어렸을 때일 것 같은데요. 서해안에서 이 낚시를 하러 가던 사람이 이 배가 침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이제 이렇게 나중에 볼 때 여러분들 이제 낚시꾼들 위에 타고 그 배는 여러분들 한번 운항할 때 그 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싣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거운 예를 들어서 뭐 이 드럼통에 있는 젓갈이라든지 이런 거 무거운 화물이 있을 때 배 밑바닥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것을 싣고 사람들이 위에 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 여러분들 무거운 걸 요 배 제일 밑에다 실으면 나중에 또 하역할 때 저 깊은 곳에서 무거운 걸 끌어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위에다가 좀 실은 모양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 가다가 여러분들 파도를 만드니까 이게 롤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배가 약간 이렇게 기우니까 이쪽으로 그냥 확 기울어 버린 겁니다. 조금 편리하게 하려고 규칙을 안 지켰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에서는 배 무게중심을 최대한 아래쪽에 있도록 무거운 거를 배 밑에다 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체역학을 배웠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다면 그런 여러분들 위험한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예, 이제 우리 3장의 마지막 토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토픽. 자, 강체 운동 중인 유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3장까지는 유체가 흘러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죠?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유체 입자의 상대 운동이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겉보기에 유체가 속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수족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차에 실려 있는 탱크고요. 어디 다른 그림 있나? 예, 여기처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왜 물고기들, 활어들을 운반하는 그런 물탱크 차가 있잖아요. 이 차가 이제 여러분들 어떤 가속도를 갖고 이렇게 운행을 하면, 운행 중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 탱크 안에 있는 이 덩어리 같은 요 유체가 차의 속도 또는 가속도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에서 볼 때는 얘도 속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유체 입자 간의 상대 운동은 없지만 이 자체의 속도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이런 운동. 이거는 좀 특별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체 입자 간의 어떤 상대 운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체의 운동하는 유체로 보지 않고 그냥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 강체 운동이다. 즉, 요 수조에 있는 이 수조에 있는 물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강체. 여러분들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개념 배우셨죠? 여러분들 아마 정력학 뭐 이런 걸 배울 때 보면 여러분들 한 점이라고 하는 포인트 파티클이라고 하는 개념과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파티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피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대상 물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어떤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어떤 변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체역학 배우시죠?
예,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개념에서 얘가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실제는 일어나니까 이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 재료역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요 리지드 바디 변형이 없는 요걸 다룬 게 우리가 정력학, 뭐 동력학에서도 이제 이 리지드 바디에 대한 개념으로 또는 파티클 어떤 부피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놈의 운동 또는 그거의 평형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강체라고 합니다. 강체. 변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전다 능력이 없는 거죠. 요 강체 운동은 유체 분자와 분자 사이 어떤 상대 운동이 없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강체 운동을 다룰 때 이미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 요거의 압력은 요 강체의 중심에서의 압력, 예, X, Y, Z 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요 중심에서의 압력을 P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강체 이제 리지드 바디니까요. 부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뭐냐면 델타 X, X축 방향의 델타 X라고 하는 길이, Y 방향의 델타 Y라고 하는 길이, 그 다음에 델타 Z라고 하는 길이를 갖는 육면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F 이퀄 ma라고 하는 뉴턴의 제2법칙,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나온 요 식,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힘의 평형, 힘의 관계에서는 아주 제일 많이 쓰는 식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공학이라고 하면 이 F는 MA, F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힘이 작용되니까 서메이션 F, F의 합, 힘의 합은 MA, 이게 가속도죠. 이게 이제 사실은 주가 되는 그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F 이퀄 MA라는 식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기서 델타 M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dx, dy, dz가 만드는 요 최적이죠. 여기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요 델타 M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죠. 이 중력에 의한 힘, 그죠? 이거는 바디 포스라고 합니다. 얘가 중력장에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힘이죠. 요 무게, 그 다음에 서페이스 포스, 표면력이라고 하죠. 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여러분들 아까 보신 것처럼 압력에 의한 힘이라든지 아니면 전단능력. 그런데 지금 요거는 강체 운동을 하니까 여기 전단력은 없고요. 단지 압력만이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을 보면 자 여기를 여러분들 중심에서의 압력을 P라고 하면 마이너스 방향의 dx 아니죠. 여기 이제 z 방향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방향의 2분의 z 방향에는 어떤 압력의 변화가 있겠죠. 그걸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P에서 2분의 z만큼의 위치에서 압력 변화 이거는 기울기죠. 압력 기울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P 요런 압력을 갖게 됩니다. 밑면에서는. 윗면은 여러분들 플러스 2분의 Z 위치니까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여러분들 이건 뭐 수학에서도 배우셨을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미분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이제 밑면과 윗면이 표현되니까 여러분들 힘의 평형, 힘은 바로 요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되니까 요 면적을 곱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Z 방향으로 미치는 힘은 마이너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P의 요 최적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X 방향에 대해서 하면 여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가 되고요. Y 방향에 대해서 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이런 여러분들 그 미소 요소에서의 어떤 값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테일러 시리즈 수학에서 테일러 시리즈에서 여러분들 1차 항만 떼내면 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테일러 시리즈는 뭐 2차 항. 2차 항이라는 것은 라운드 Z를 두 번 미분한 거. P에 대해서 라운드 Z로 두 번 미분한 거죠. 라운드 Z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P 뭐 이렇게 되고 뭐 여기 2분의 DG의 제곱항이 나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되는 수학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실 건데 어쨌든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요 중심에서의 압력을 P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아주 미소한 면
예, 중심으로부터 아래로 뭐 2분의 델타 Z, 우회로 2분의 델타 Z 떨어진 면에서의 압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마찬가지로 X방향, Y방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여러분들 이거 이제 벡터니까요. 여러분들 X방향 성분, X방향의 그 단위 벡터를 I라고 하죠. 크기가 1이고 방향만 X방향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Y방향, K방향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우리가 요거를 하나로 약속을 합니다. 텐서라고 하는 표기법인데요. 텐서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얘는 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델. 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델 오퍼레이터라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델 오퍼레이션 어디 있던가요? 여기 없네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책에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어딜까요? 예, 여러분들 3회 38 108페이지요. 3회 38식이 있죠. 예, 여기서 여러분들 그 P만 빼면 이 델 오퍼레이터의 그 정의가 되는 겁니다. 델 오퍼레이터. 만약에 델 P다 그러면 예, 여기 이제 P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이렇게 하는 게 델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델 P는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요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델 P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힘은 뭐라고 했어요? 서페이스 포스에다 바디 포스를 더한 거지요. 지금 서페이스 포스는 이걸로 정의되고 바디 포스는 뭐예요? 최적에다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는 거죠. 무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F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F 이퀄 MA에서 얘는 뭡니까? MA. M은 여러분들 로에다가 여러분들 그 최적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 최적 dx, dy, dz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여기 dx, dy, dz를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body force, 요게 surface force, 요거는 ma. a는 여러분들 뭐 x방향의 가속도, y방향의 가속도, z방향의 가속도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분으로 스칼라로 표현하면 요 i와 i 성분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두 개가 이퀄이니까요. J는 J와 같아야 되고요. K는 K와 같아야 되니까 요걸 여기다 놓으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는 마이너스 로 AX. 그죠? 여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는 마이너스 로 AY. 그 다음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 P는 마이너스 로에 요것만 이제 중력 가속도 하나 더 추가된 것이죠. 예, 바디 포스 때문에 G 플러스 AZ 이렇게 되죠.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강체 운동을 하는 놈의 식이 되겠습니다. 강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AX, AY, AZ는 바로 뭐냐면 이 강체의 가속도입니다. 강체의 가속도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을 놓고 이제 우리가 뭐 여러 특수한 경우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정지 상태다. 그러면 가속도가 다 0인 것이죠. 예, A의 X, X방향의 가속도, Y방향의 가속도, Z방향의 가속도가 다 0이니까요. 요거 다 0으로 놓게 되면 X, Y에 대한 압력 변화는 없는 것이고요. 단지 뭐만 있나요? Z방향만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와 같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 이미 배웠던 정지한 유체에서의 깊이에 따른 Z방향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 P 이꼴 로지 H Z방향 로지 H 여러분들 우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유체 정력학이라고 했던 그 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유체 정력학, 유체 동력학 따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유체 동력학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 여기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요 상태로 놓고 단지 뭐예요? 단지 여러분들 유체가 가속도를 하나도 갖지 않는 경우 그게 이제 바로 유체 정력학이다. 그러니까 유체 정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 동력학의 어느 한 특수한 상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지 유체는 바로 요식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 이퀄 로지 Z, 로지 H, 깊이에 따른 그 비례적으로 여러분들 압력이 커지는 여러분들 그 댐에서의 압력 분포 뭐 이거 바로 이 식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체 덩어리가 자유낙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유낙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낙하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G가 Z 방향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G란 얘기입니다. 그죠? Z를 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G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아까 요 식에서 A 서브 Z가 마이너스 G가 되니까 이게 Z 방향의 압력의 변화가 0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자유낙하한다고 하면 여기 H만큼 수위 높은 곳에 있는 여기 압력이나 여기 P2 여기 압력이 서로 같아집니다. P1과 P2가 서로 같아져요. 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 Z방향의 가속도가 G다. 중력 가속도로 여러분들 우회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P2는 밑점의 압력은 2배의 로즈 H가 됩니다. P1에다가 2배의 로즈 H가 돼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저울을 놓고 여러분들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 여러분들 체중을 읽어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의 체중을 읽어보면 언제 여러분들 체중이 더 클까요? 예, 여러분들 올라갈 때죠. 예, 여러분들 이게 가속도를 갖고 중력 가속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체중은 2배가 됩니다. 그냥 서 있는 데서 잰 거. 그런데 거꾸로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이로 드롭 뭐 여러분들 왜 놀이기구 있잖아요. 중력 가속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자유낙하처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내 몸이 그냥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붕 뜨는 느낌을 받잖아요.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요거가 되는 것이죠. 요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강체 운동을 할 때 어떤 그 가속도를 갖고 여러분들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 Z 방향 또는 X 방향, Y 방향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직선 경로를 따라서 어떤 가속도를 갖고 어떤 움직임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그 수족관 차라고 한다면 이 차가 이 전진을 합니다. 어떤 가속도를 갖고 아니면 예를 보면 뭐 X 방향, Z 방향의 어떤 가속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X 방향만 본다면 AX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고 얘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세타만큼 기울어진 요런 이 수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수조에 이제 위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뚜껑이 있잖아요. 위에를 전부 여러분들 뭐 막으면 또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기울기를 가지니까 여러분들 요 높이를 잘못 설계하면 물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기 델타 Z 맥시멈이라고 하는 요 길이가 원래 얘가 처음에 여러분들 이런 서페이스를 이루었다가 AX라는 가속도를 갖게 되면 이 세타의 어떤 기울기를 가지면서 자, 이쪽은 여러분들 이렇게 수위가 낮지만 이쪽은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얼마일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식 아까 했죠? 예, 요식 x 방향의 압력 변화는 마이너스 로의 ax. 그죠? y 방향은 로의 ay. 근데 ay는 여러분들 0이죠. 지금 있는 거는 a 서브 x와 a 서브 z의 가속도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요 두 식만 유효하죠. 그쵸? 네, 그리고 얘는 뭡니까? x와 z만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y는 관계가 없죠. y는 여러분들 이쪽 방향인데
y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p는 x와 z만의 함수고요. 자, 그 p는 x의 기울기, y의 기울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건 체인 룰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dp는 여러분들 x와 z의 함수니까요. x의 편미분에 의한 변형량, z에 대한 기울기에 의한 변형량 요걸 더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요리 들어가면 되고 요거는 요리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요 델타 P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임의로 이제 1점과 2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1점을 x와 z가 0인 여기죠. x와 z가 0인 요 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점에서의 우리가 압력을 대기압 그냥 P0이라고 한다면 요 P0이요. x 이꼴 0, z 이꼴 0인 점에서의 압력이에요. 압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요거 임의의 x, z의 위치에서 즉 x2, z2에서의 압력은 여러분들 이거 1, 2 넘어오면 P0이고요. 그렇죠? x1이 0이고 z1이 0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 식을 쓰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우리가 x2라고 하는 표현했는데 x1 0이라고 하는 원점에서의 변화니까 그냥 x2라고 안 하고 그냥 x라고 했어요. x만큼 떨어진 거리, z만큼 떨어진 거리, 요 점에서의 압력은 이와 같이 P0 마이너스 로 AX의 X 마이너스 로의 G 플러스 A 서브 Z의 Z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요거 뭐 여러분들 요 식에서 쉽게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기울기를 갖고 있는 요 수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 이쪽 방향에 뭐 가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A 서브 X라고 하는 가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Z 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델타 ZS를 이게 2점, 이게 1점, 예, 요만큼의 이제 변이차가 있는 것이죠. 요 델타 ZS를 우리가 구해 보려고 한다면, 예, 우리가 요걸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델타 X1, X2 마이너스 X1 요거 분의 요거가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거에 이제 여러분들 관계식을 구해내면 여러분들 1점과 2점은 사실 여러분들 이게 다 대기압이잖아요. 이게 이제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어떤 요 탱크가 어떤 가속도를 갖고 달릴 때 요런 기울기의 요 라인을 만드는 것은 이게 이제 등압선인 것이에요. 예, 등압선. 압력이 요 위치에서는 다 같아요. 결국은 다 대기압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등압선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울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 예, 뭐,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여러분들 아까 요 식에서 이제 그냥 쓰면 됩니다. 예, 요 식에서 여러분들 등압선이니까요. P2와 P1이 서로 같은 겁니다. 이게 0이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쪽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죠? 예, 이렇게 넘긴 다음에 여러분 요거를 델타 X라고 표시하고 여기를 델타 Z라고 표시하고 로는 서로 나눠지니까요. 예, 그거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즉 델타 X분의 델타 Z는 마이너스 G 플러스 A 서브 Z분의 A 서브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Z라고 하는 위치 요거가 바로 아이소바 예, 같은 압력선 등압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압선의 요 기울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G 플러스 A 서브 G분의 AX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세타 탄젠트 세타 각이죠. 예, 여러분들 이쪽 각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서로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 했잖아요. X 플러스가 이쪽인데 X의 마이너스 방향이니까요. 예, 그래서 요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G 플러스 A 서브 Z분의 A 서브 AX다.
예,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요 기울기, 예, 요 물 표면이 이루는 요 기울기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요식 여러분들 유도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제. 여러분들 예제 3의 12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3의 12. 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바닥이 2m, 0.6m 되는 요 수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가득 채워졌을 때 높이가 80cm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물을 그냥 놓으면 여기가 80cm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요거 고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을. 예, 여기까지가 80cm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초 내에 시속 90km로 이제 가속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물이 이제 넘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요 탱크의 요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수위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가속도를 갖게 되죠. 그 가속도는 뭐예요? 10초 동안에 90km/h니까 여러분들 요거 미터 퍼 세크로 고치면 요거 뭐 여러분들 단위 환산을 하시면 되겠죠. 예, 이게 바로 2.5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요걸 A라고 X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X 방향의 가속도가 2.5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 세타 각은 뭐라고 했어요? G 플러스 A 서브 Z분의 AX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평면상을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Z방향의 가속도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각은 14.3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B에서 2분의 B의 탄젠트 14.3도가 바로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는 쪽에 높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죠. 탄젠트 세타는 G 플러스 A 서브 Z분의 A 서브 X다. 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덜 넘치게 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짧은 변이 있고 직사각형이니까요. 통이 긴 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긴 변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요 기울기대로 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 2분의 B가 더 길은 거다 그러면 델타 Z 서브 S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짧은 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전진하는 운행 방향을 하면 훨씬 덜 넘친다 하는 것이죠. 뭐,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가보면은요.
이제는 여러분들 아까는 직선 운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직선 가속 직선 운동을 해서 이 직선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는 경우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회전하는 용기다 해봅시다. 얘를 이렇게 오메가로 이 Z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포물선을 이루는 요 수면이 만들어지겠죠. 요게 등압선입니다. 이 표면에서는 전부 대기압이잖아요. 원래는 H0이라고 하는 똑같은 수위를 가졌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회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더 높아지는, 아까는 직선 운동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직선 이렇게 여러분들 기울기를 갖는 직선 표면이었지만 얘는 이렇게 포물선 표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거 관계를 한번 구해봐라. 요것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원통에 대한 것을 다룰 때는 우리가 좌표계를 XYZ 좌표계를 쓰는 것보다는 R, 예,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떨어진 거리 R, 그 다음에 회전, 세타, 회전각 세타, Z 좌표계, 이걸 원통 좌표계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대개 세타 방향에 대해서는 대칭 상태예요. 그게 이제 축대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축대칭이니까 여러분들 사실 3차원 문제지만 R과 Z만의 함수로 되는 2차원 문제로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R, 세타, Z 좌표계를 보통 쓰게 되는데요. 여기 있죠. 네, 똑같이 여러분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P는 로의 R 오메가 제곱. 이게 바로 뭐냐면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R 오메가 제곱, 여러분들 뭐 이렇게 회전 중심으로 막 회전을 시키면 원심력을 얻죠. 예, 대신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입니다. 요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잖아요. 그죠? 세타 방향에는 뭐 여러분들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죠. 축대칭 0. Z 방향에는 역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에 의한 거. 예, 요것만 우리가 작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식은 라운드 R분의 라운드 P는 로의 R의 오메가 제곱, 라운드 Z분의 라운드 P는 마이너스 로 G, 요겁니다. 역시 이 운동에서도 여러분들 이 깊이에 따른 압력이 증가하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건 똑같죠. 우리가 그 정지유체를 다룰 때. 자, 다만 이제 회전 운동을 하니까 R 방향에 따른 압력 변화는 로 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라고 하는 게 RZ 함수니까 아까 우리 체인 룰처럼 R에 대한 기울기, 그죠? 편미분, 그 다음에 Z에 대한 편미분. 그래서 요걸 갖다 놓으면 요게 이제 완전한 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요 같은 Z 위에 여러분들 여기 요 아이소 Z라고 했죠? 예. 같은 Z 위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DZ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 R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Z는 2G분의 오메가 제곱의 R제곱. 여러분들 R에 대한 적분이니까 2분의 R제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이 식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등압면의 요 Z죠. 등압면의 그 모양이죠. 요 Z를 나타낸 거예요. Z 아이소바 등압일 때의 Z죠. 네, 여러분들 R의 2차원적인 거 이렇게 여러분들 뭐 포물선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뭐 여러분들 R이 0일 때 어떤 위치값을 우리가 정의만 해놓으면 그게 이제 여기 적분 상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를 HC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R에서의 Z 표면의 위치는 높이는 2G분의 오메가 제곱의 R 제곱의 HC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부피는 원래 여러분들 어땠어요? 원래 여러분들 H0에다가 요 단면적 뭐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요 최적은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요런 여러분들 그 면의 모양을 나타내지만 최적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최적이나 여러분들 요 회전이 없을 때 이 최적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적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메가가 없을 때 이게 이제 최적이죠. 그죠? 높이고 이게 밑면적이잖아요. 자, 요 어떤 오메가가 있을 때 최적을 봅시다. 요거죠. 예, 여기 2파이 ZS의 RDR. 여러분들 2파이 R이 뭐예요? 2파이 R이라고 하는 게 이 원주 둘레 길이죠. 그죠? 예, 거기를 여러분들 미수하게 자른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여기를 R을 미수하게 이렇게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그 미수한 놈의 이 밑면적은 뭡니까? 2파이 R에다가 DR을 곱하면 요 밑면적이죠. 거기에다가 높이는 ZS죠. 이거를 여기 0에서부터 라지 R까지 적분하면 요 전체 최적이 되죠. 그러니까 미수한 요소를 여기 얇은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미수한 단면적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0에서 라지 R까지 적분하면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2파이 RDR에 ZS를 곱한 거죠. 근데 우리가 ZS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분해서 최적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와 이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최적이. 그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HC와 H0의 관계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HC는 H0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가 H형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이 없을 때 그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ZS라고 하는 거, 요거 HC, 요거 HC죠. 요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게 완전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 서페이스, 여기 이미 R일 때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H형 마이너스 4G분의 오메가 제곱 라지 R 제곱 마이너스 2R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요. 여러분들 이 회전수를 구하는 지금 얘의 각속도가 얼마냐 하는 걸 구하는 측정 장치로도 살 수 있는 거죠. 여기 얼만큼 올라갔느냐 하는 거, 맥시멈이 얼마냐 하는 거, 요것만 재면 얘 오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코메타라고 하는데요. 회전계의 측정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아래 제곱에 비례한다. 아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하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3의 13을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예제 3의 13 한번 가보세요. 이게 이제 원통이 있는데요. 이 원통의 이제 높이는 여러분들 이 60cm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전을 시키지 않았을 때 이 물 높이는 50cm예요. 그러니까 얘를 막 회전시켰을 때 10cm만 더 올라가면 넘쳐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오메가를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유도한 식이 있죠. 요거. 그죠? 요 식에서 R이 라지 R일 때죠. 지금 여기에서 제일 가장자리에서 얼만큼 높이 올라가나를 해야 되니까 스몰 R이 라지 R일 때예요. 그죠? 그럼 요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2R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오메가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요 H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60cm죠. 그렇죠? 이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높이니까 이게 60cm, 얘는 50cm, 0.6, 0.5m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해보면 19.8 라디안 퍼 세크가 되면 물이 이제 흘러 넘치기 시작하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식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대 이 R이 라지 R일 때의 요 높이, 요게 바로 요 식이죠.
예, 처음에 회전하지 않을 때의 높이에 4지분의 오메가 제곱 R 제곱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예, 4지분의 오메가 제곱 라지 R 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게 등압선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이 2차원 모양이죠. 아까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게 등압선입니다.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유체 정력학에서는 압력이라고 하는 거, 그죠? 유체 정력학에서는 상대 운동이 없으니까 전달 능력은 없는 것이고요. 수직응력만 있는데 이 수직응력은 곧 압력이다. 그래서 압력 측정 장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노메터라든지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체 정력학에 대한 거, 잠겨 있는 어떤 평판에 작용하는 정수력, 그 다음에 작용점, 이런 거 했었고요. 부력, 안정성, 강체 운동, 요걸 3장에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장을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 여러분들 3장에 대한 레포트, 저번 시간에 그 문제 불러드렸잖아요. 그걸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뭐 주말까지,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요. 여러분들 3장도 잘 푸시고, 또 이미 뭐 1장, 2장도 우리 다 같이 공부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까지 오늘 다 마쳤는데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세요. 없으시면 오늘 수고 많았고요. 우리 또 금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바이. 황현중 왔군요. 황현중 요즘 조금 결석이 있어요. 조심하세요.